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그린입니다. 드디어 실험실 세 번째 시간, 결과물 분석 시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앞에 보이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로 바로 시선 끌기입니다. 시선 끌기는 이 프레임, 각 샷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어느 곳을 강조시킬 거냐에 대한 디자인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석 시간입니다. 저희가 만든 실험실의 각 샷에 어떤 식으로 시선이 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디자인적 요소들이 들어갔는지 한 샷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인 시선 끌기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선 끌기의 키워드인 라이트입니다. 저희가 라이트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어느 곳에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킬지 결정지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영상에서 제가 한번 멈춰 볼게요. 제가 라이트 부분을 강조해서 렌더를 뽑았는데요. 이 중앙부에 강한 라이트가 있고 나머지를 어둡게 누름으로써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시선을 꽂히게 되죠. 이렇게 라이트를 잘 활용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곳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컬러입니다. 색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색을 잘 쓰기만 해도 이 샷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색을 제가 제외했을 때의 렌더고 왼쪽은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색이 없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시선을 왼쪽에 비해서 훨씬 더 잡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야 될 부분에 강한 색을 쓰는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포커스입니다. 포커스는 말 그대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초점거리입니다. 이렇게 카메라의 뎁스 오브 필드로 저희가 초점으로 둔 원경과 근경은 바로 블러리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초점을 둔 부분만 선명하게 보임으로써 다른 곳보다 바로 이 선명한 곳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부 쪽에만 초점을 두어서 주변부를 흐리게 하는 효과를 주는 것도 가장 좋은 시선 끌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포지션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사물의 위치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주제를 강하게 살릴 수 있고 때로는 강하게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른쪽 예시에서는 제가 사물의 위치를 뒤에 있는 것도 앞으로 당겨서 본 모습이고, 왼쪽은 오리지널 이미지인데 이렇게 뒤에 있는 오브젝트를 앞으로 당기고 로봇 팔도 반대쪽으로 제가 옮겼더니 이 프레임을 볼 때 저희 시선이 이 손끝을 향하게 돼서 오히려 왼쪽에 중요하지 않은 요소를 먼저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로 이동되고, 그리고 이 거리감이 비슷하니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제부를 살리기 위해선 크기나 거리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작업할 때 크기를 줄이진 않기 때문에 거리를 멀리 둠으로써 저희가 살리고 싶은 주제부를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성된 샷을 보면 나머지 불필요한 부주제 아니면 원경 요소들은 굉장히 멀리 둠으로써 이 주제부를 더 살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샷이 너무 비슷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강조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지금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거리감을 둬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부에 시선을 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움직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거는 모션 블러로 이 손동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에는 이 손이 등장해서 타이핑을 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 움직임이 있는 곳으로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샷에서도 저희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타이핑을 해서 캡슐을 꺼내는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손이 등장함으로써 처음에 주목했던 이 부분에 있다 자연스럽게 손 쪽으로 이동되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따가 각 샷을 분석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부에 더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움직임을 활용해서 시선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각 샷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시선 끌기가 어떻게 쓰였는지, 또 디자인적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공간은 바로 실험실 250번 샷입니다. 이곳이 이 실험실에서 가장 히어로 샷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 샷을 디자인할 때 처음에 저희가 작업 계획을 세울 때처럼
사이파이 에셋이 한 곳에 모여있는 창고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에셋들을 여기저기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선을 끌 수 있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안정적인 레이아웃의 대표 레이아웃인 대칭 레이아웃을 활용하였습니다. 저는 대칭 레이아웃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요. 특히 이 샷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묶어주기 위해서 통일성 있는 레이아웃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표현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는 레이아웃을 활용했습니다. 이 대칭 레이아웃의 포인트는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부를 바로 가운데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서브 주제, 부주제들을 바로 좌측, 우측에 주제랑 가까이 있는 곳으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배치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대칭 레이아웃을 활용하면 한눈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잡한 씬에서 대칭 레이아웃을 활용하였습니다. 제가 다른 예제로 만약에 완벽한 대칭을 줬을 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 모습은 실제 저희가 만든 아웃풋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너무 똑같은 대칭이었을 땐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죠. 저희가 완성된 작품에 비해서 뭔가 밋밋한 느낌이 있죠. 바로 이렇게 대칭 레이아웃을 너무 똑같은 대칭을 사용하면 뭔가 씬이 재미가 좀 덜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 샷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디자인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오리지널에 비해서 뭔가 밋밋하다. 제가 반대로 했을 때 경우도 예를 들면은 이것도 물론 굉장히 아름다운 샷이 될 수 있지만 대칭적으로 했을 때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그쵸? 이 오리지널 프레임에 비해서. 그래서 바로 이런 대칭 레이아웃을 쓸 때 포인트는 비대칭적인 요소를 곳곳에 배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창문을 양쪽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만 설치해서 뭔가 이 틀을 깨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브팔 같은 것도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만 독특하게 있어서 이 균형을 약간씩 깨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저희가 대칭을 느낄 수 있도록 유지하면서 이렇게 비대칭적인 요소들이 이 샷의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또한 같은 위치에 두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위쪽에도 두고 뒤쪽에도 두고 왼쪽 같은 경우는 물체 밑쪽에 져서 훨씬 더 다양한 레이아웃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위에 보이는 파이프 또한 오른쪽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이게 해서 이 샷의 대칭을 깨는 비대칭적 요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디자인에서 굉장히 재밌게 활용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인데 바로 70, 25, 4, 1입니다. 일단 70, 25, 4, 1은 이 샷에 들어가는 디자인적 디테일 요소들을 제가 퍼센트로 나누는 건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큰 면적을 해당합니다. 이 샷의 큰 면적들은 한 70%로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의 디테일로 주변의 그런 빈 공간들을 꽉꽉 채우는 거죠. 그 다음에 4%에서 1% 정도는 아주 재미난 노이즈 같은 독특한 디자인을 넣는 겁니다. 이 샷에서는 약간 LED 같은 부분들이 뭔가 이런 요소들의 좀 독특한 튀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요소 덕분에 이 샷이 뭔가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샷이 다른 샷에 비해서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레이아웃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 비대칭적 요소를 넣기도 하고 전체적인 큰 면적이 70% 그리고 디테일한 요소들이 한 25%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은 4%에서 1% 넣어보시면 훨씬 더 씬이 재미있을 겁니다. 이쪽 왼쪽에서도 보면은 큰 면적이 굉장히 70%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디테일을 장치를 넣음으로써 왼쪽 면적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샷의 다양성을 퍼센트로 분석해서 보면 훨씬 더 분석적으로 씬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함께 분석할 샷은 바로 주사기 샷입니다. 이 샷도 전샷과 동일하게 대칭 레이아웃을 활용하였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샷이 조금 더 클로즈업 샷입니다. 이렇게 클로즈업 샷을 대칭으로 활용할 때는 이 중앙부의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래서 이 중앙부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이 텍스처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는 기포에서 이 살아 숨쉬는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죠. 실제 이 기포를 표현할 때 실제 엑스파리클이나 터뷸런스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항상 이런 시뮬레이션 표현을 할 때 가능하다면 실제 프리지를 활용해서 실제 촬영 소스를 활용해서 텍스처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가능할 수 있다면 바로 텍스처를 활용하곤 합니다. 왜냐면 그런 촬영 소스만큼 리얼리스틱한 표현을 시뮬레이션은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디테일 표현은 소스 활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방울 시뮬레이션을 실제 소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키를 주고 싶었는데 바로 이 주사기가 덜컹하는 순간 이 방울의 기포들이 더 많이 올라오게끔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같은 시뮬레이션과 같은 소스를 활용해도 이러한 디테일 차이가 한 끗을 결정하는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먼저 제가 이 물방울이 떨어질 때 레퍼런스를 봤더니 물방울이 그냥 재미없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순간에 뭔가 갈등하는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만든 렌더에서도 뭔가 떨어지기 전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러한 디테일도 이 샷의 재미를 더해주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샷은 바로 곰팡이 샷입니다. 이건 역시 중앙 대칭 샷이고 또 굉장히 클로즈업 샷인데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테일한 텍스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전 역시 프리지를 활용해서 실감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샷에서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컬러 사용입니다. 강렬한 컬러를 사용해서 이 샷에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데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게 실제 이 점균류의 모습입니다. 실제 이 애니메이션을 제가 활용했는데 원래 원본의 색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단조로운 색인데 이 샷에 위험한 실험이라는 메시지를 색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독보석 같은 이미지로 알록달록한 색으로 제가 변형해서 활용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이곳에서도 역시 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에 임팩트의 디테일을 주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텍스처를 제가 믹스해서 떨어지는 순간 이런 파장 효과를 줌으로써 떨어지는 물방울과 이 점균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샷이 바로 이 타이핑 샷입니다. 먼저 이 타이핑 샷은 아까 전 샷들과 달리 9등분 레이아웃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9등분 레이아웃을 할 때는 이렇게 주제부가 4칸에서 6칸 이상에 들어오는 것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클로즈업 샷일 때는 더 큰 면적을 저는 이렇게 넣곤 하고 원경인 레이아웃에서는 4칸 정도 아니면 5칸 정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또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시선 처리인데요. 움직임을 통한 시선 유도를 굉장히 잘 활용한 샷입니다. 첫 번째로 이 샷을 봤을 때 저희가 9등분 레이아웃을 활용해서 그리고 강렬한 컬러를 이용해서 이 버튼 쪽에 라이트, 포커스, 색상, UI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가장 먼저 시선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팔이 등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로봇팔로 시선이 유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봇팔이 이렇게 타이핑을 거치고 캡슐이 등장하면서 동시에 이 캡슐 쪽에서도 라이트를 주어 이 캡슐이 나왔다는 것을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선 끌기를 시간적으로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시선 유도를 연출한 거죠. 이렇게 복잡한 진행 과정을 시선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분석할 샷이 바로 추출하는 샷입니다. 이건 역시 9등분 레이아웃을 활용하였는데요. 주제부는 이렇게 이쪽 한 6칸 공간에 두었고 그리고 이 9등분의 그 교차점에다가 주제부를 두면 더 강렬한 임팩트로 시선을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금 더 이야기할 것이 주제부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라이트를 조금 더 하나를 더 심어서 이렇게 보면 배경과 이 주제부의 손과의 거리감을 더 줄 수 있게 이 주제부의 끝부분이 하얗게 하이라이트이 되고 뒤쪽은 어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뒤쪽이 어두우니까 반대로 앞쪽은 더 하얗게 임팩트를 줄 수 있어서 주제부가 조금 더 튀어나올 수 있게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초근경에 공간감을 확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배치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초근경에 뭔가 오브젝트가 없다면 이 공간이 이 주제부와 부주제 이렇게 뒤로 나가는 게 끝일 텐데 이렇게 앞에 오브젝트를 배치함으로써 이 공간이
이 초근경까지 확장돼서 공간감을 더 깊이 줄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초근경은 조금 더 어둡게 비네팅으로 둘러서 이 주제부에 사람의 시선이 가고 이곳에 뭔가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이 공간이 더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시선은 이 뒤쪽 라이트 쪽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의 마지막 샷은 바로 흡입하는 샷입니다. 이 샷은 이렇게 이 AI가 개발한 약을 바로 자기의 몸에 투영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칭 레이아웃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대칭적 요소로 살짝 디자인을 저희가 왼쪽으로 요소를 배치해서 중앙으로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살짝 꺾어서 넣도록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샷에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이 샷은 정면에 있는 캐릭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해야 했었는데요. 저는 그 디테일함을 위해서 바로 리플렉션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눈에 맺힌 리플렉션을 아름답게 표현함으로써 이 샷의 디테일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초록색으로 이끌고 있는데 이 초록색 라이트가 주변 얼굴에 영향을 미쳐서 더 강조해서 이 캡슐의 이미지를 더 강력하게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피부 텍스처를 위해서 제가 귀 쪽에 피부 질감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시선을 끌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선 끌기가 각 샷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었는지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250번 실험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네마포드를 켜서 저희가 에셋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기본 레이아웃을 어떤 식으로 빌드업하는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